영화 속의 효에 대해서 그 카툰 경영연구소 최인규 소장님의 영화와 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인규 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툰 경영연구소라고 하면 그림 되게 잘 그릴 거겠죠. 여러분들께 이제 자신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냥 마우스로, 더군다나 그림이 전공도 아니고 그림을 배워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학생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만화가가 되려면 그림을 전공해야 된다. 아니면 책을 쓰려고 하면 국문학과를 나오든가 작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희망을 잔뜩 불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책을 써야 되는 국문학과나 이런 쪽 출신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책을 썼죠. 미대 출신이 아닌데 그림을 그리는데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보지 않고 저는 40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우스로, 그림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개념이 바뀌면 이제 이 세상에서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게 생각의 힘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생각이 달라지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효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학부모님 요청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상상력 강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연예인 이름, 가수 이름 다 알죠? 아빠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 아이의 아빠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빠 이름 적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만 적어. 그리고 아빠의 장점 5가지와 엄마의 장점은 5가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장점이 없는데 뭘 적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의 어머님 어떠십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걸 생각해 봤던가? 부모님이 요구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우리 엄마가 이걸 너무너무 잘해. 그 자체가 고맙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의미에서 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까지 가고 박사까지 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배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아야. 기아. 어? 뭐야?
자, 이제 여러분이 보신 이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강아지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주인이 던지면 무조건 물어봅니다. 교육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강아지 성실합니까? 게으릅니까? 성실합니다. 교육 많이 받고 만약에 게을렀으면 주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엄청나게 교육도 많이 받고 성실한데 주인을 죽였습니다. 뭐가 부족하죠? 생각과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제가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 생각 없이 이 강아지처럼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두 개의 타원이 있는데 이곳에 만약에 화살표를 붙여라 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집니다. 한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는 화살표, 한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이렇게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 내 개인의 생각을 높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은 밖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바로 내 내면으로 향하는 화살표입니다. 내 내면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그러면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자존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깨닫는 것, 그것도 효도입니다. 배트맨은 화살표를 어디다가 표현을 했을까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배트맨 1편에도 악당이 있죠. 배트맨 2편에도 악당이 있습니다. 배트맨 3편에도 이 악당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모든 잘못된 원인을 외부, 바깥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배트맨만 그 원인의 핵심을 내부로 돌립니다. 자기 내부를 돌려서 자기 속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진정한 어떤 존재인가 느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에 라이즈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적어놨죠. 한 단계 올라가는 것. 내 인생의 멘토로 어떤 대상을 정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묻고요. 부모님께는 또 다르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과연 내가 우리 자녀에게 그런 훌륭한 멘토가 되어가고 있는가? 배트맨의 아버지는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2편에서 아버지가 죽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배트맨이 평생 살아가야 될 정신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판단하는 법, 생활하는 법, 돈에 대한 법, 사람에 대한 법. 부모님들은 먼저 그런 멘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의 원초적 핵심. 처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자녀가 진정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효의 두 번째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까? 황석영의 소설 개밥바라기 벼를 읽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의 첫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는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는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를 찾고 만나야죠. 찾고 만나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뭘 원하지?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의 승부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 친구들하고 10년 이상 격차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가 자기 인생에서 뭘 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을 본다면 엄청 괴로울 겁니다. 그 자아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이 깨닫고 찾아주신다면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보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스파이더맨을 보고 영화 속에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묻습니다. 뭐하려? 너는 도대체 누구다라고 묻습니다. 그때 스파이더맨은 자신을 내다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의 본질을 깨닫는 자. 내가 나를 아는 것. 그게 바로 효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정신학자 융은 이렇게 말했네요.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효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꿈과 비전을 찾는 것. 이제 내 모습을 찾았으면 그 속에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찾아나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정말 너무너무 기쁘실 겁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서자 출신이라서 맨날 놀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하도 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이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녀석 정신 차려라. 이 나라의 임금도 서자 출신이다. 임금도 서자 출신인데 네가 그 태어난 것을 가지고 탓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줬던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서 이 친구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이 여성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넌 이몽학이 절대 못 이겨. 넌 그 사람한테 안 돼. 넌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젊은 이 친구가 묻습니다. 왜 안 돼? 왜 내가 걔를 못 이겨? 그때 넌 절대 이길 수 없어라고 했던 이 여성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꿈이 없잖아. 꿈이 없으면 넌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꿈이 없으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학위를 10개를 따도 이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생각 없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동영상 보셨죠?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친구가 꿈이 없잖아라는 얘기를 듣고 펑펑 웁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꿈이 없잖아라는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웁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20대까지 여러분들이 꿈을 찾지 못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울음을 우셔야 됩니다. 꿈이 없다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라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학교 3일이라는 프로에 신림동 고시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사법고시 시험을 보겠다고 고시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 좁은 방에서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단다. 이제 1년, 2년, 3년 안에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고 대학교로 또는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세상을 20대에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효의 모습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